명품인지 하자품인지 헷갈리는 영화 보고 알려줌, 명당. 이 작품에 대한 저희의 평은 보지마입니다. 왜 보지마를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로 알려드릴게요. 보지마를 선택했지만 명당은 단순히 노잼이나 망작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명당에는 조승우가 주인공 박재상 캐릭터에 걸맞은 냉정하면서도 뜨거운 연기로 작품을 하드캐리하며 기승전 조승우를 몸소 시연했고, 그런 그를 뒷받침한 백윤식의 명불허전 연기와 지성과 김성균 그리고 유재명의 연기 앙상블은 누가 뭐래도 작품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당은 지난 역학 3부작 중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송강호의 관상과 비교했을 때 무언가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작품이었는데요. 과연 무엇이 관상엔 있고 명당엔 없었는지 그 아쉬운 점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새롭지 않은 이야기 구조와 태보한 캐릭터 사용입니다. 땅의 성격을 파악해 가장 좋은 터, 즉 명당을 찾고 그 명당으로 운명을 바꾸겠다는 풍수지리 사상은 삼국시대 때 도입돼 고려시대 때 전성기를 이룬 우리의 전통 사상인데요. 그런데 근대화 이후 천대받고 외면받는 다른 전통 사상들과 달리 땅 때문에 인생이 역전된 사례가 70년대 강남 개발 이후 주위에 빈번해지자 땅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풍수 사상은 어느덧 현대 한국인들의 삶 속에까지 깊게 자리 잡았고, 부동산 불패 신화와 함께 땅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명당은 관상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인의 원초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가지지 말아야 할 욕망과 마주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되새기게 만드는 작품인데요. 이런 주제의 유사성 외에도 조선 후기 이하응이 세도가 김좌근을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힌다는 명당의 이야기는 조선 초기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앉는다는 관상의 이야기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종의 밀명으로 관상과 내경이 역수를 펼쳤듯 헌종의 밀명으로 지간 재상이 역수를 펼치는 장면이나 내경과 천암 팽원의 관계가 재상과 친구 용식의 관계로 재현되는 등 두 작품은 캐릭터 설정이나 관계가 많은 부분 흡사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명당은 극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너무 뻔한 악역의 전형이었던 김병기 캐릭터나 기능적 역할만 하다 허무하게 죽어버린 초선의 캐릭터는 관상 속 동일한 역할이었던 한명회와 연홍의 캐릭터와 비교했을 때 5년이 흐른 지금 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작품이 태보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둘째는 신파의 배제를 통해 날려버린 작품의 몰입감입니다. 사실 명당과 관상 같은 팩션 사극은 역사가 스포일러인 만큼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많은 제약과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장르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상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인류 보편적 감정을 이용해 관객을 캐릭터에 몰입시켰고, 이후 실제 역사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객들이 결말을 예측할 수 없도록 창작한 사건을 만들어 이를 통해 극적인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명당은 신파를 배제하려는 듯 극초반에 재상의 처자식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도 관객들이 주인공의 슬픔이나 분노에 몰입할 수 없도록 일부러 관망하는 연출을 이어갔고, 그에 따라 관상이 보여준 몰입감전은 창조된 사건은 끝내 구현되지 못했는데요. 특히나 작품의 클라이맥스인 가야사 시퀀스는 저를 태우려는 흥성과 이를 막으려는 재상의 대결에서 배우들이 보여준 혼신의 열연에 힘입어 최고조에 이른 극의 갈등과 함께 관객의 긴장감도 최고조로 끌어올려졌어야 했지만, 실제 흥선의 아들 고종이 황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관객들로선 긴장감을 1도 느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장면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셋째는 썰렁한 농담과 투머치 엔딩입니다. 사극에서 코미디 요소가 무조건 삽입될 필요는 없겠지만 초석 사극에서 능히 볼 수 있는 유머 코드가 관상에 비해 명당이 현저히 적었던 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관상 속엔 뭔가 짠한데 웃긴 송강호와 조정석의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가 극초반을 리드해주었고, 이는 관상이 900만 흥행 대박을 치게 만든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명당에서 이 부분을 혼자 책임진 듯 보였던 유재명은 작품 내내 관객들에게 헛웃음만 선사했고, 이는 결국 작품의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명당의 썰렁함에는 끝났는데도 계속 안 끝나는 투머치 엔딩도 한몫했는데요. 수십 년 시대를 건너뛰며 어색한 노인 분장이란 무리수까지 더가며 보여준 이 장면들은 정말이지 쓸데없는 정보의 나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신흥 무관학교 에피스라도 삭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절로 들었습니다. 결국 관상처럼 관객의 내리에 때려박히는 대사 하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장면 하나 보여주지 못한 명당.
이러니 지루하다는 관객들의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겠죠? 관객을 캐릭터에 공감시키지 못함으로써 웃음도 눈물도 없이 심심하게 전개된 작품이었지만 명배우 백윤식과 조승우의 넘치는 존재감과 묵직한 열연 때문에 차마 망작이라고는 부를 수 없었던, 그래서 명품인지 하자품인지 헷갈렸던 사극 명당은 2018년 9월 19일에 개봉했습니다.